안녕하세요. 크림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포커주스를 이용해서 핸들을 하나 리뷰를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좀 좋다고 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플레이했던 핸드 하나를 골라서 이거를 제가 평소에 포커주스를 어떻게 써서 핸들을 분석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또 뭐 분석을 해봐서 이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핸드는 여기에는 지금 3핸드로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게 6맥스 테이블에서 있었던 핸드고 그런데 나머지 프리플랩에서 폴드한 플레이어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배제를 한 것이고요. 일단 액션은 프리플랩에서 보면 블라인드가 25, 50이고 엔티가 10씩 있어서 이게 실제로는 6명이 다 엔트리 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크겠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버튼으로 나와 있는 플레이어가 실제로는 언더더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더건에서 레이즈를 하고 팟 오픈을 하고 제가 스몰에서 그러니까 언더더건에서 오픈을 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다 폴드를 한 다음에 제가 스몰에서 더블 스릿 퀸잭 10-5로 콜을 했고 빅블라인드가 역시 디펜드를 하고 3웨이 플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액션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쭉 드리면 핸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면 플랍에서 제가 탑2를 맞췄는데 일단은 체크를 했고 여기서 이제 스몰에서 리딩을 하는 게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빅블라인드도 체크를 하고 버튼도 체크를 해서 넘깁니다. 턴에서는 비교적 블랭크가 떨어졌고 제가 이제 워낙 드로우가 많은 보드이고 제 핸드가 밸류와 프로텍션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팟뱃을 하고 빅블라인드가 폴드하고 버튼이 아니라 언더더건이지만 어쨌든 이 플레이어가 콜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에서 이제 플러시 드로우는 미스가 났고 스트레이트 드로우는 대부분이 다 완성이 되는 이제 8 클럽 카드가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에서 밸류 배팅을 하기에는 제 핸드가 좀 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체크하고 상대편이 배팅을 하면 결정을 해봐야 하는데 아마 블러프 캐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하고 상대가 아주 빠르게 팟을 쳤고 2000불 정도 그리고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콜을 합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프리플랍에서 리버까지의 결정들을 놓고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 포커주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각 플레이어들이 프리플랍 그리고 플랍, 턴, 리버에서 어떤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레인지를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레인지를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각 레인지에서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핸드가 얼마나 있고 뭐 또 다른 핸드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어떤 퍼센트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프리플랍으로 가보면 여기서 이제 상위 20% 정도로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버튼이 아니라 실제로는 언더더건에서 오픈을 했으니까 꽤 타이트한 레인지로 오픈을 했어서 뭐 15에서 20% 정도라면 괜찮다고 보이고 또 플랍에서는 상대가 3A에서 체크백을 하고 넘겼기 때문에 이제 C벳을 했을 만한 핸드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넣은 핸드들은 그러니까 제가 상대의 C벳 레인지라고 생각했던 핸드들은 킹 플러스 그러니까 킹스와 에이시스 오버페어죠. 오버페어이면서 A7은 여기서 거터인데 그러니까 겉샷 이상을 가지고 있는 오버페어와 퀸이나 10 그러니까 탑 페어나 세컨 페어와 잭9 플러스 그러니까 오픈핸더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페어 플러스 드로우들 그리고 7, 8, 9은 랩이기 때문에 7, 8, 9 이상의 랩들을 배제했고 또 이제 모든 2페어로는 다 배팅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C벳 여기에 제가 지금 적은 거는 상대 C벳 레인지이고 상대가 체크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레인지에서 이 C벳 레인지를 빼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 레인지는 짝이 나름이고 또 이제 판단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프리플랍에서 57% 그러니까 프리플랍 핸드의 57% 정도가 책백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말인즉슨 100에서 57을 빼면 대충 한 42, 43% 정도로 상대가 C벳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플랍에서는 뭐 경험상 플레이어들이 아주 많이 C벳을 하지는 않고 멀티웨이 팟에서, 그래서 이제 뭐 43% 혹은 뭐 40% 정도 그 언저리라면은 적당히 합리적으로 제가 예측을 했다고 생각하고, 턴에서는 제가 팟을 쳤는데 이 팟에 팟벳을 콜했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뭐6 플러스는 이제 6 이상의, 그러니까 6 이상의 페어라는 뜻이고, 그와 동시에 HH는 여기 하트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시 드로우나 아니면 5-3 이상의 오픈엔더나 랩 같은 것들, 그리고 6-4 플러스니까 6-4 이상의 투페어나 셋들, 물론 플랍에서 맞은 투페어는 거의 다 배제가 될 테니까 이제 턴에서 새로 맞은 투페어나 아니면 그 이제 바럼 셋 같은 게 여기 해당을 할 테고, 2-3-5 플러스는 랩이죠. 2-3-5가 지금 제일 가장 낮은 랩인데 어쨌든 2-3-5와 그 이상의 랩들, 그리고 플러시 드로우 중에서 페어가 없더라도 킹 HH는 이제 킹 아이 플러시 드로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킹 아이 플러시 드로우나 아니면 너 플러시 드로우 중에서 또 3이 플러스, 그러니까 거터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같이 있는 이른바 콤보 드로우들로 상대가 콜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한 48.5%니까 플랍에서 책백을 한 핸드 정도의 한 절반 정도로 턴에서 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그럭저럭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이 리버에서인데, 여기서 제가 일단 밸류 베팅을 하기에는 좀 씬하다고 판단을 했고, 체크한 다음에 상대가 베팅하는 거에 콜을 한다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산해보기 전에 그냥 나름대로 그때 이제 탭에서 생각을 하고 콜을 했는데, 이때는 이 포커주스에는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BC라고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블러프 캐칭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 제가 여기서 블러프 캐칭을 해야 하는지, 상대가 밸류 베팅을 뭘로 하는지, 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상대의 밸류 베팅 레인지, 그리고 상대가 책백하는 레인지들, 그리고 블락컷은 이제 상대가 쓸 수 있는 블락커들, 이 세 가지를 각각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돌려보면 제가 상대가 밸류 베팅하는 레인지는 바럼 셋 이상으로 잡았고, 실제로는 셋들은 많이 없을 테니까 대부분 스트레이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잭 9, 9, 7 그리고 7, 5 세 종류의 스트레이트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백하는 레인지는 일단 킹즈 플러스, 즉 킹스나 에이시스, 그리고 투 페어, 그러니까 셋이 아닌 다른 핸드들이니까 투 페어들은 여기서 굳이 밸류 베팅을 하지 않고 책백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탑페어 탑키커인 에이스 퀸도 물론 블러핑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뭐 꽤 책백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블락커는 여기서 뭐 크게 의미 있는 블락커는 없기 때문에 따로 넣지는 않았고, 이렇게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각 부분에 있는 핸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서브 레인지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밸류벳을 하는 핸드들, 즉 바럼 셋 이상의 핸드들은 25% 정도, 그러니까 상대가 리버에 도달하는 레인지의 한 4분의 1 정도가 밸류벳 하는 레인지이고, 저는 퀸텐으로는 그 핸들을 상대로 에퀴티가 0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의 체킹 레인지 상대로는 이제 상대가 한 53% 정도로 책백을 하는데 그 레인지 상대로는 제가 100%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에어가 될 텐데, 에어는 밸류벳도 아니고 책백 레인지도 아닌 그 나머지 핸드들이 에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가 팟벳을 했기 때문에 그 블러프와, 그러니까 밸류벳과 블러프의 빈도가 2대1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밸류벳이 25% 정도면 에어는 한 12.8% 정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렇게 뜨는데 GTO 블러프는 지금 12.8% 정도로 블러핑을 할 수가 있다고 뜹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에어가 21% 정도이기 때문에 그 에어 중에서 한 60% 정도로 블러핑을 할 수 있고, 나머지 40%의 에어는 이제 책백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콜을 하려면 상대가 이 모든 에어 중에서 60% 이상 블러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2이 콜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이 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물론 상대편의 레인지를 조금씩 조절해 보면서 제가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블락커 같은 것도 몇 개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 레인지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미 제 탑2 페어보다 강한 핸드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한 13% 정도 블러핑을 할 수 있는데 21% 에어 중에 60% 이상이나 많이 블러핑을 할까 하면은 저는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물론 상대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대가 좀 패시브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책백하면 좀 안 되는 핸드들, 예를 들면 뭐 6나 4, 그러니까 6나 4 같은 바텀 페어에다가 어정쩡한 드로우가 있었는데 미스가 나면서 책백하지 않고 블러핑을 해볼 법한데 책백을 한다거나 그런 핸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로 블러핑을 많이 안 한다고 하면 상대는 블러핑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더 블러핑을 하는 스팟이 될 테고, 저는 그렇다면 이 퀸텐으로 콜을 하는 게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상대가 이제 어떤 핸드들로 블러핑을 하는지를 짜보면, 예를 들어 상대가 책백을 6로도 책백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책백 레인지에 킹즈 이상의 5페어와 2페어 그리고 탑페어 탑키커를 다 포함을 시킨 건데, 예를 들어서 그거 이외에도 6를 하나 더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은 53% 정도였는데 체킹 레인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4% 정도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에어가 줄어들고 이제 또 4도 책백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책백 레인지가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고 에어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상대가 6과 4 모두를 그냥 책백하고 블러핑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원래는 블러핑을 13% 정도 할 수 있다고 아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에어를 가진 것을 다 통틀어 봐도 15% 정도고, 그거로 거의 100%에 가깝게 블러핑을 하는 게 아니면 제가 플러스 2 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할 때는 이 스팟에서 그냥, 물론 잭9, 9, 7, 7, 5 다 스트레이트이 완성이 되는 좋지 않은 카드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턴에서 상대가 콜하는 레인지에는 원페어가 좀 많을 것이고, 그 원페어들을 충분히 블러핑으로 돌리고, 또 하트가 미스가 났기 때문에 미스난 퍼스트 드로우로도 상당히 블러핑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상대가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언더 블러핑을 하는 상대라고 하면 이 블러프 캐치는 좀 마이너스 2B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뭐 대충 이 정도로 핸들을 분석을 했고, 또 하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플랍이 떴을 때 이 플랍에서 그냥 3웨이 팟에서 어차피 C벳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스몰 블라인드에서 그냥 리드를, 그러니까 즉 동크벳을 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게임을 하다가는 잠깐 생각을 했지만 괜히 내가 배팅을 했다가 상대가 2명 다 혹은 1명이라도 콜을 하면 턴부터 약간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퀸텐이지만 백도어 플러스 드로우가 하나밖에 없고, 일단 그러니까 백도어 드로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네이키드 퀸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딥스택이었고, 지금 SPR이 한 13에서 10,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 15 정도 되나요? 네, 1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 정도 딥에서 괜히 네이키드 2페어로 팟을 키우기 시작했다가 포지션도 일단 제가 아웃 오브 포지션인데 나중에 턴과 리버에서 플레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책 콜을 하기로 했는데, 책 레이즈도 사실 저는 이 정도에서 네이키드 2페어로 책 레이즈 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서 누군가 배팅을 했으면 그냥 책 콜을 했을 계획인데,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서 배팅을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대가 책백하는 이런 핸드들, 그러니까 지금 오버페어들 중에서도 거터가 없는 네이키드 오버페어는 그냥 책백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핸드들은 제가 배팅을 하면 에퀴티가 거의 없는 상대에서 일단 콜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에퀴티를 많이 미는 데서 배팅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턴카드가 떠도 사실 뭐 그렇게 바로 상황이 어려워지는 턴카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왼쪽에 여러 가지 또 모듈 중에서 에퀴티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플랍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다음 장에 해당하는 턴, 그리고 턴까지 떴을 때는 그 다음 장에 해당하는 이제 마지막 리버 한 장이 어떤 카드가 떴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카드가 이제 턴이나 리버에 떴을 때 제 에퀴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이렇게 돌려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각각의 턴 카드가 떴을 때 저의 핸드가 에퀴티가 얼마나 되는지, 상대 레인지 대 상대로 에퀴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퀸이나 텐이 떴을 때는 물론 이제 뭐 거의 보트가 되었으니까 에퀴티가 굉장히 앞서게 되고, 이제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빠진 부분 말고 이제 색깔이 된 부분까지가 제가 뭐 거의 48% 이상의 에퀴티가 나오는 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듀스부터 5까지, 듀스부터 5까지의 블랭크들이 떴을 때는 뭐 제가 아직도 베스트 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퀴티가 여전히 높고, 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킹잭이나 잭 에이지 스트레이트 되긴 하지만, 제가 또 오픈핸더와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를, 특히 나인 다이아몬드에서는 백도어 플러시를 건지기 때문에 에퀴티가 좀 높고, 뭐 쭉 가다 보면 이제 에퀴티 순으로 정렬을 한 것인데, 뭐 2, 3, 8, 4 대충 낮은 카드가 떨어졌을 때 제 에퀴티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세보면 45장이 남았는데, 턴카드 중에 28장, 그러니까 한 60%가 넘는 턴카드에서 제가 아직도 한 번 더 그냥 꽤 어렵지 않게 턴에서도 더블 배럴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더블 배럴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코를 할 수 있는 스팟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일단 플랩으로 되돌아갔을 때 플랩에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턴에서 이 정도로 높은 빈도로 그냥 상당히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플랩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먼저 덩크를 하는 게, 덩크베스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제가 체크한 거는 뭐 반드시 실수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제가 체크했을 때 누군가 베팅을 하면 제가 레이즈를 할 계획이 아니었던 이상 그냥 먼저 베팅을 하고, 그냥 뭐 팟을 바로 먹어와도 가져와도 나쁘진 않지만, 상대가 콜을 한다고 해도 턴에서의 플레이도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스팟이기 때문에 동크벳을 하는 게 더 날카로운 플레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핸드 하나를 놓고 한 뭐 16분, 17분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상대의 레인지를 포커주스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각 스트릿에서의 레인지를 입력을 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버에서 블러프 캐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봤고, 상대 레인지에 따라서 뭐 블러프 캐칭을 하는 것이 플러스 2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플러스 2이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플랍에서 제가 이 핸드를 놓고 봤을 때 턴에서 에퀴티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거를 토대로 플랍에서 동크벳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포커주스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반응이 좀 좋다고 하면, 또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뭐 반응이 괜찮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냥 포커주스 사용법에 대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능하면 많이 하나하나 다 커버를 하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뭐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은 아니고 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과 능력이 닿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그라인더스와 포커 투데이의 크림슨이었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